한국에는 여러 가지 미사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넘겨준 나이키 미사일을 개조하여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만든 현무1이 있고 더욱 발전 개조하여 사거리를 증가하고 더욱 정확도를 높인 현무2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또한 사거리 500km, 1000km, 1500km인 순항미사일 현무3이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대비할 때 어떤 미사일로 대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무-1 탄도미사일은 최초의 국내 탄도미사일인 현무 미사일은 사정거리 180km 수준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다. 외형은 미국제 나이키 허리스 미사일을 참고했으나 탄두와 유도 장치는 국내 독자 개발이다. 사거리가 300km급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녔으나 이는 현무2가 현무1의 개량형으로 잘못 알려진 결과다. 1970년대 말엽 박정희 대통령이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과 마찰을 빚고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까지 체결해가며 나이키 커큐리스 미사일의 지대지 공격 능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백금이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대통령은 자신의 약한 정당성을 거부하기 위해 미국의 눈총을 받는 이 사업을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관련 연구원들도 전부 잘라버렸다. 그러나 이후 북한이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를 감행하자 전두환은 북한을 위협할 주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군 미사일의 후속 사업으로 준비하다 잡아뜨려놨던 계획을 다시 끄집어내어 개발하게 된 지대지 미사일이 현무다. 나이키 초콜릿 폴리스 자체도 일단은 지대지 공격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대공 미사일로 개발되었다. 이 미사일은 비행 중간까지는 통제소에서 미사일을 계속 레이더로 추적하면서 미사일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줘야 한다. 이는 대공 미사일도 매한가지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대지 미사일로 개발된 현무는 아예 환성항법 장치를 도입 좌표만 입력하면 알아서 해당 좌표까지 날아간다. 기존 대공 미사일은 나이키 커큐리스와 동일하게 일단 추진부가 4개의 작은 로켓을 하나로 묶은 형태이다. 그러나 현무 미사일은 대형 추진부 1개로 바뀌었다. 이는 백금 개발 중의 교훈 때문이다. 4개의 로켓 중 하나라도 작동 불능이 되면 어디로 날아갈지 알 수 없는 불발탄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기술적으로 일단 추진부를 하나의 대형 로켓으로 만드는 것이 더 어렵지만 그동안 축적해둔 기술 덕에 가능하였다. 한동안 한국이 미사일 개발을 안 하다가 다시 현무를 만들어내자 미국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재확인하였고 결국 1990년에 민간 로켓까지 제한하여 2001년에 개정될 때까지 민간 로켓 연구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개발은 종전 백금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여 미사일 체계 개발은 LIGNX-1 로켓 추진부 등은 한화가 발사대 부분은 두산 DST 등이 담당했다고 알려진다. 한때 지하 4일로에서 발사된다라는 소문이 있었으나 실은 북한의 지하 갱도포 비슷한 물건 산경사면 쪽에 터널을 파서 보관하다가 유사시 꺼내서 발사하는 개념이었으며 현재는 이마저도 없앴다고 한다. 액체 연료 로켓 미사일은 연료 주입에 긴 시간이 필요해 지하 4일로가 필요하지 고체 연료 로켓을 사용하는 미사일은 지하 4일로가 필요 없다. 고체 로켓 미사일은 아무 곳에서나 빠르게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적극 살려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처럼 수시로 이동하며 적이 사용 지점을 모르게 하는 편의 상책. 북한이 보유한 탄도탄과도 비교당해왔기에 능력이 평가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북한 공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가 바로 이 현무이다. 북한 공군의 전략상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비행장을 제대로 가동하려면 이 현무 미사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무의 수백 발 분산탄으로 비행장이 무용지물되면 전투기와 파일럿이 있어도 출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현무-2 탄도 미사일은 대한민국 육군미사일 사령부에 소속된 300km, 550km급 탄도미사일용
전무의 미사일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으로 최대 사정거리 제한선이 300km까지 증가하면서 사거리 300km로 개발되었다. 이전의 오리지널 현무 미사일보다 위력과 신뢰성이 강화되었다. 다만 익명의 제보자를 근거로 한 언론 보도만 있을 뿐 실제 미사일 사거리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전문의의 사거리는 300km로 알려진다. 공개된 동영상에서는 일정 범위 내에 자탄을 투하하는 확산탄 탄두를 보여주었다. 시 동영상에 투하된 자판들이 땅에 박히면서 소량의 흉만 푹푹 올라와서 위력이 형편없다는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건 애당초 폭발력이 없는 시험용 활성탄들이다. 현무 1은 트레일러 이동 방식이지만 전문에는 발사 차량에 직접 싣는 방식이다. 현무의 형상은 이스칸다르와 유사하다. 이스칸다르는 차량당 2발의 탄을 탑재하는데 전문이는 차량당 1발이다. 이는 현무 2가 이스칸다르와 달리 미사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미사일 발사관 내부에 보관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덕분에 현무 2는 이스칸다르와 비교시 발사 준비 시간이 더 빠른 한편 평시 미사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최소 10년 이상은 별다른 정비 없이도 보관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스칸다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로라, 미국의 KT-KC-MS의 특징이 모두 보인다. 현무-2는 사거리가 상당히 가변적인 미사일이며 궤도 정점 50km 이하 고도에서 300km의 사거리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는 중국이나 일본과 같이 탄도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나라들을 염두에 둔 비행 궤도이다. 탄도탄 요격 능력이 없는 북한을 상대로 한다면 굳이 이와 같은 저궤도로 발사할 필요가 없다. 이때는 300km는 넘는 사거리가 나온다.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던 때는 여러 설들이 난무하였다.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현무-1의 사거리를 180km로 줄여서 만들다가 다시 원래대로 늘려서 사거리를 300km로 늘렸고 이를 위해 신형 추진체를 썼다는 말도 있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전혀 다른 미사일이었다. 사실 현미는 제작사도 LIGX-1이 아니라 한화에서 만들고 발사 차량 등도 장갑화하여 새로 개발하였다. 2015년 6월 공개된 사거리 연장 버전 영상 변화 없이 사거리가 500km로 연장되었다. 탄두는 1톤으로 기존 500kg에서 늘었다. 사거리 300km 버전은 탄두 2톤까지 증가된다고 2011년경 언론은 미상의 탄도 미사일이 개발됨을 포착한다. 러시아의 이스칸다르 미사일 형상과 유사하며 이를 미뤄봤을 때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500km 이상이라고 추정한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어겼다는 것이다. 당시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던 때라 언론의 설레발이었던 셈이다. 정부는 현무라 명명된 미사일을 선보이며 사거리 500km 안 넘으니라고 공표한다. 2012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 이후 사거리가 800km로 확대되자 언론의 사거리 550km까지는 이미 기술 개발도 끝났다고 흘러나왔다. 사거리 연장에 따른 개발 기간이 짧은 편이고 형상 변화도 없어서 큰 여유를 두고 설계되었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인다. 현무 위의 발사 동영상이 2012년 4월 19일 대회에 공개되었다. 북한의 은하 3호 발사와 신형 IBNK의 인공팔의 공개에 대응하기 위한 국군의 대북 억제력 제고 차원이었다. 미사일 본체는 이스칸다르와 많이 닮았다.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이름이나 사거리 등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현무이라는 이름이 확정된 때는 201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발사 차량에 적힌 현무이라는 이름이 공개되면서부터다. 물론 그 이전에도 현무이라는 이름은 일부 국방부 출입 기자 등을 통하여 가뭄에 콩나듯 몇몇 기사에서 흘러나왔다. 2012년 10월 7일 공식적으로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합의되었다. 2014년 4월 4일자 뉴스에 따르면 사거리는 500km인데 탄두 중량이 1톤인 물건이 개발되었다고 한다.
이는 2012년의 한미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에 따라 사거리가 800km보다 짧은 경우에는 탄도 중량의 증대가 가능해진 덕분이다. 구체적으로 사거리 500km급은 탄두 1톤, 사거리 300km는 탄두 2톤까지 가는. 2015년 1월 6일 공개된 따르면 발사대 기준으로 보유 수량이 60여 대에 달한다고 한다.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100에서 200대와 비교하면 크게 부족하다고 보일 수도 있다. 이는 2년 전 나왔던 30대에서 2배나 증가된 것이다. 그만큼 한국군도 탄도미사일 전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 2015년 6월 3일 사거리 500m 이상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언론에 공개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임석하에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에서 발사되었다. 사거리는 늘었는데 외형과 탄두 중량이 기존 현무기와 똑같은 것으로 보아 신형 추진체를 사용했다고 추정된다. 2016년 2월 12일 사거리 800km 개량형이 공개되었다. 현무-3 크루즈 미사일은 대한민국 육군 해군에 전력화된 500km급 현무-3000km급 현무-3 1500km급 현무-3 순항 미사일. 1500km면 한반도 어디서든지 도쿄와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다. 유도 방식은 관성항법 GPS-DO MDSMAC를 사용한다. 긴 사정거리로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무력 분쟁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육군 미사일 사령부와 해군의 제7기동전단 잠수함사령부에서 운영한다. 2010년 7월 17일 사정거리 1500km인 현무-3C가 실전 배치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나왔다. 중국에서 이 사정거리 1500km 순항유도탄에 대해 동북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이제까지 중국의 군비 확장을 생각하면 그냥 숨만 나올 뿐이다. 이 미사일의 명칭은 언론에서 종종 흘러나왔다. 현무3 보람의 송골매 해성이 철령 등등 다양한 추정이 있었다. 이는 여러 개발 사업이 쪼개져 있었던 데다가 보안이 중요한 사업 특성상 각 기관과 업체마다도 부르는 이름이 달랐기 때문이다. 특히 보라매란 이름은 쉽게 공군을 연상시킨 탓에 공대지 버전이 개발된다는 루머가 돌기까지 하였다. 일부 유력 월간지에서 군사 관련 이슈를 다루는 국방부 출입 기자들은 이같이 혹은 비공식적인 이름들을 입수하였다. 이런저런 루트로 알려진 미사일의 사거리나 성능과 짜맞춰 월간지 등을 통해 기사가 유통된 이혼도 내 카오스가 된 것이었다.